제가 준비한 주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천상아리아님, CVG님 오셨습니다. 몰빵지민 비민님 오셨고요. 솜다리꽃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의 부평 유세 소식입니다. 오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죠. 이재명 대표도 오늘 선거운동을 위해서 부평을 다녀왔습니다. 동작을 거쳐서 부평까지 참 어떻게 보면 강행군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아요. 강행군을 벌이고 있는 우리 이재명 대표, 한편 짠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근처에 흉기를 든 괴한이 접근했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 5시 반 조금 지나서였는데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인천 지역 선거대책본부 출범식에 맞춰서 이재명 대표가 인천을 간 것 같은데 부평시장 유세가 진행되는 와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물론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또 글쎄 반드시 이것이 테러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로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보시다시피 오늘 오후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재명 인천 유세 현장서 흉기 소지 20대 검거. 자, 이 서울경제 이 신문은 끝까지 칼 걸러 심부름 가는 중이다라고 해서 용의자의 이런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나라 언론이 이렇게 용의자의 얘기를 충실히 반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 사건의 파장을 축소시키려고 한다라는 느낌 지울 수가 없죠. 이것만 보더라도 결론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정해져 있는 결론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별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이런 기사를 내놓는 거 아닌가 라는 의구심 지우지 못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흉기 소지 남성 검거. 자, 이렇게 오늘 기사들이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수구 적폐 쪽에 서 있다라고 하는 언론사들은 하나같이 칼갈이, 심부름 이런 말을 빼놓지 않았어요. 그나마 나름 중립이다, 중립을 유지하는 척이라도 하는 쪽에서는 칼갈이라는 말은 빼고 흉기 소지한 남성 검거했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자, 머니투데이니 서울경제니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늘상 보아왔죠. 편파도 이런 편파가 없죠. 이런 애들은 칼갈이라는 말을 굳이 강조했습니다. 야, 속보 내는데 참 취재 열심히 했다, 그죠? 경찰이 발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칼갈이까지 참 알았을까요? 약간 의도된 결말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냄새를 지울 수가 없죠. 자, 그러면요,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오늘 현장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현장 영상은요, 오마이TV와 바른소리TV 이 두 분의 영상을 제가 조금 이용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편집을 해서 확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 조금 수월하라고 제가 자막도 조금 넣었습니다. 자, 일단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 우리나라 경제 성장. 칼. 와. 여기 올라갔습니다. 칼 가져와. 칼 가져와. 칼 가져왔어. 칼 가져와. 칼 가져와. 핵칼 집으실 때. 핵칼 집으실 때 핵칼. 어디 갔어요 지금? 지금 보시는 이분이 용의자예요. 예, 웃고 있죠. 이 사람. 핵칼을 지고 왔다니 핵칼. 칼을 가져와. 칼을. 핵칼을 들고 왔다니 핵칼을.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게 이 알바 끝나고 칼 가는 거를 시간 달라고 했다고 말이 됩니까? 연애. 알바 끝나고 핵칼을 핵칼을 글쎄, 우리도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확인한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수상쩍지 않습니까? 핵칼을 옆구리에 들고 왔대요. 여러분들 연행되고 있습니다. 연행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보셨다시피 용의자는 대단히 태연해요. 그죠? 웃어가면서 엄청 여유만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저렇게 여유만만한 모습이 사실 그게 더 의심스러워요. 누구든 간에 저렇게 되면은 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너무 태연자격하게 아주 침착하게 있다는 것이 사실은 그게 더 의심스럽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나는 다른 이유로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 때문에 엉뚱한 오해를 받게 된다. 그러면 나 같으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오늘 여기 왔고요. 칼갈로 가기로 한 데는 저기 어디예요. 저기 어디 있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상호까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얘기할 건데 약간 나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있는 모습이 보니까 체포당했을 때 대응책까지도 나름 생각한 거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이 이것도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야?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나? 라는 하는 생각을 솔직히 지우지 못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칼 갈러 왔다라는 그런 이 용의자의 변명이 순식간에 글쎄 거의 첫 보도부터 언론 그 제목을 장식하는 걸로 보면 진실이 어떤 것이었든 간에 일단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 결국 국힘당 그리고 이 적폐 세력들은 이 사건을 또 유야무야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저는 솔직히 지우지 못하겠습니다. 저 장면들을 보면은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이 더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연스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야당 대표 주변에 어슬렁거리다가 걸렸는데 그 소지품에서 칼이 나왔다. 그랬으면 의심을 받는 거, 테러 용의자로 의심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졸지에 자기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결백하다면 지금쯤 큰일 났구나 라고 당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주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백을 열심히 주장하지도 않고 마치 준비가 돼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그 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 써주는 언론들을 보면서 이거 진실과는 상관없이
결론을 정해놓은 게 아닌가? 글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지. 한편으로는 이 한동훈과 같은 사람들, 이런 자들이 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생기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보세요. 깽판이니, 뭐 개가치니, 그런 얘기를 쉽게 하는 거 하며, 툭하면 종북 세력이니, 범죄자니,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범죄자로 치자면 윤석열만한 범죄자가 어디 있습니까? 김건희 같은 범죄자가 어디 있어요? 검사가 말로 요즘에는 범죄 소굴 아닙니까? 이정석 검사 자기 처남에 마약 혐의를 숨겨줬어요. 처갓집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검찰청 전산망을 마치 사유화해서 지 멋대로 썼습니다. 그런 검사를 쳐내기는커녕 온 검찰이 달라붙어 가지고 보호하지 못해서 안달 아닙니까? 자, 손준성 검사 보세요. 지금 검찰이 손준성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쌩 난립니까? 범죄자 연대? 우리나라 최대의 범죄자 연대는 저는 검찰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용산 아닌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런 죄과를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야당을 향해 격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 종북 세력 운운하면은 죽여도 된다라는 의미, 뭐 거의 뭐 상응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왜 그 이상한 스님, 스님인지 뭔지, 빨갱이는 죽여도 돼, 뭐 이런 거 들고 다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야당 대표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설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힘당,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조중동 반성이 없어요. 여전히 자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아니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굴고 있다는 게 참 기가 찹니다. 이런 말들이 결국에는 이 야당에 대한, 그 민주 세력에 대한 이런 혐오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혐오와 탄압, 심지어 테러까지 이어진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젠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범, 그 1월달 테러범, 1월 테러범의 입장문 하나가 공개가 됐죠. 거기 보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기 위해서, 심지어 배민이 어쩌니 이런 말 아주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종북 세력이라는 둥, 그리고 종북 세력들을 지금 판사, 심지어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은 다 종북 세력이라는 둥, 이런 식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수구 적폐 세력들, 우리가 이찍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내면이죠. 본인들은 이찍이란 말이 꽤 불편한 모양인데,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요? 테러라고 불러요. 테러 세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혐오와 증오로 가득 차 있는 테러 집단,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지금 다른 표현이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테러를 저질렀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찍을 했다라는 사람들 대부분 비스무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툭하면 종북, 옛날에는 빨갱이 하더니 요새는 종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뭐 종북 세력이 뭐 대한민국을 뭐 죽이네 살리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선동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한동훈부터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테러가 잦아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한동훈이나 이런 수구 적폐들의 행동은 어디서 또 다른 김진성이 나타나서
이재명 대표에게 칼을 휘두르라고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현장에서 검거된 괴한은 알바 끝내고 형이 칼 갈아오라는 심부름을 시켜서 심부름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심부름하다가 엉뚱하게 오해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검거된 사람 같으면 아니라고 펄쩍펄쩍 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별다른 반응이 없이 말도 잘 안 하고 아니다라는 식으로 마치 미리 마음속에 준비를 해둔 것 같은 말을 하는 걸 볼 때 사실 저는 그게 더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제가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칼을 가지고 가다가 한동훈 유세장 근처에서 제가 붙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칼 갈러 가는 중이야. 아니 혹은 내가 최근 요 근처 마트에서 칼 사서 집에 가는 중이야. 라는 말 과연 몇 명이나 믿을까요? 만약 그리고 제가 거기서 검거가 됐다면 저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조용히 저 그냥 칼 사서 가는 중이에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아니에요 저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칼 여기서 샀고요. 집이 저기에 있어요. 어디 있으니까 제가 지금 옮겨가는 동선이에요 라고 설명을 하지. 정말 다급하게 열심히 설명하려고 그러지 심부름 왔어요. 칼 갈러 온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까요? 뭐 칼을 갈아서 쓴다는 것도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횟집이나 고깃집 같은 경우에 칼을 자기들이 많이 쓰는 칼이 있죠. 그 칼을 자신들이 다 갈아서 쓰죠. 그래서 칼 가는 거 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로 갈아야 될 칼이 되면은 칼 가시는 분을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칼을 갈아서 쓰나? 아니 칼 가는 거 요새 다 집에 있지 않습니까? 집에도 다 있는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전문 칼갈이 뭐 하는 분들 계시긴 하죠. 그런데 보통 이런 거 요즘은 택배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퀵으로 보내지 않나? 하여튼 뭐 의구심이 뭐 여러 가지가 듭니다만 일단 좀 지켜보죠. 하지만 의구심을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들이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답이 안 나온다면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그래요. 예. 그래서 뭐 100번 정보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뭐 옛날처럼 칼 갈아오라고 심부름 시킬 가능성 글쎄 뭐 있다고도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근데 그 칼을 들고 유세장 근처에 온다고? 참. 그리고 부평역 근처에 칼 가는 데가 있나요? 제일 정확한 것은 부평역 근처에 칼 가는 곳이 있어야죠. 나 거기 가려고 했어요. 라고 하면 제일 뭐 간단한 문제 아닌가 싶네요. 천상아리아님, 횟집이나 식육점, 여기는 칼갈이 분이 오셔서 해줍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문난정님, 부평역 칼 가는 곳 없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칼 가는 곳이 있으면 심부름 갔다라는 게 뭐 좀 석연치 않아도 이해가 되지. 사람처럼 살자님, 전문 칼 가시는 분들은 갈비집이나 백반집으로 찾아가죠. 일주일에 한 번. 그렇죠. 참 뭐 하여튼 좀 지켜봅시다. 지켜보고요. 의구심을 이번에는 경찰이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뭐 근거들을 좀 제시를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도요 알아요. 칼 가시는 분 불러서 하지 누가 칼을 갈아서 오라고 집어서 그런 일은 잘 없어요.
그게 아니면 뭐 킥으로 보내든가 하지. 왜냐하면 칼 들고 다니다가 무슨 일, 아니, 괜한 오해받는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제가 제일 이상한 거는요, 보통 칼을 가려고 보내는 때 어떻게 보냅니까? 예, 정말 칼을 보내. 그러면 신문지 같은 데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가방 같은 데 딱 넣어두지 않나요? 하다못해 그 쇼핑백 같은 데라도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딱 입구에 봉해서. 근데 저 사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끼고 가다가 걸렸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제일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옆구리에 끼고 가다가, 겨드랑이에 끼고 가다가,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가방이나 쇼핑백 같은 데 들고 갔었다면 그 사람이 왜 불신검문에 걸렸겠어요? 이러고 가다가 걸린 거죠. 그죠?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겨드랑이에 끼고 가다가 걸음걸이가 아무래도 수상하다 해가지고, 아무래도 가는 게 좀 거동이 수상하다 그래가지고 수색을 해보니까 칼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보통 가방을 가지고 가면은 걸음걸이고 뭐 이게 거동이고 수상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 제일 중요한 부분, 의구심이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는 거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여튼 봅시다. 보는데 우리는 이번만큼은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 나와야지 우리가 여기서 물러설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좀 했으면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저는 수긍을 못 하겠어요.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사문난정님 꽁꽁